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는 아들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딘가 절실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만 뵙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거절해야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석 달 전 아들의 승진 축하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평소 우리 부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라며 자랑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전형적으로 든든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눈이었죠. 마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시라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단순한 인사치레였지만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죠.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 그동안 누구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어머님은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독서를 좋아하세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드라마는 재미있는 게 많던데 어떤 걸 보세요? 그의 질문은 예의 바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던지는 질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넸어요. 혼자 계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민수가 효자라서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친구분들과는 자주 만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진 건 그의 따뜻한 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아들의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벌써 3년,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가던 저에게 그 한마디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말 젊어 보이나 하고 여러 번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온화하면서도 남성적인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날 그도 함께 왔던 거예요. 작업복 차림의 그는 평소 정장 입은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탄탄한 근육이 보였고 무거운 상자들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어요. 평소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이 의외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을 때 제 마음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아, 부장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피하려 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제 곁에서 함께 일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가 제가 들고 있던 상자를 받아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고 그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죠. 그도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아갔어요. 그날 이사 작업이 끝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에 그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인 것 같았습니다. 네,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혼자 지내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혼한 지 2년이 됐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그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죠. 술이 조금 들어간 탓인지 그의 눈빛도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또 무섭긴 하지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똑같은 감정을 겪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가끔은 TV 소리라도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너무 적막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어서 우리 대화에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치 우리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죠. 가끔 그의 시선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향하는 걸 느꼈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춰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너무 사적인 얘기까지 해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려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몸이 아프실 텐데 푹 쉬세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헤어질 때 잠깐 악수를 나누었는데 그의 손이 제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소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자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설마 연락처를 따로 주고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하고 나서 얼굴이 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51살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여자로서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밤 꿈속에서도 그의 깊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제 마음은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또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며칠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 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문자를 읽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핸드폰을 여러 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그가 보낸 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상사와 따로 만난다는 게 적절한 일일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결국 네, 좋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도 많지 않았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죠. 저도 긴장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 민수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말이에요. 그의 고백에 제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장님.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이혼하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망설임과 떨림이 동시에 느껴졌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잤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이 계속 커지기만 해서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그와 저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저도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부장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런 기분 느끼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지만 솔직해진 것에 대한 후련함도 있었어요.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이며 밝아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끌림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와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남녀로서의 미묘한 긴장감도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아내와는 성격 차이가 컸어요. 서로 다른 걸 원했고 결국 지쳐서 헤어졌죠. 처음엔 실패했다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을 때의 심정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들도 다 크고 저도 나름대로 적응했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느끼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해봐요. 그의 프로필을 바라보며 이런 멋진 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집 앞에서 내릴 때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 걱정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들이 야근하는 날이면 만났죠. 처음에는 카페에서만 만났지만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대감이 되돌아왔거든요. 어느 날은 그가 좋은 전시회가 있다며 미술관에 데려가 주기도 했어요. 그림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의 교양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했어요.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에 제 나름대로 감상을 말하면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또 어느 날은 한적한 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같이 읽고 이야기해봐요. 이런 식으로 공통 관심사를 늘려가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이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다시 허리로 내려왔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제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저도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의 차 안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볼에,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거든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아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출장 갈 때나 야근하는 날에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가끔은 이런 숨어서 하는 만남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밝아 보이는 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화장을 할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를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렜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바라고 둘러댔지만 정말로 표가 나는 건가 싶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제 모습이 새롭고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얼굴이 밝아 보였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었어요. 마치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옷을 고르는 것도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그와 함께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그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며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던 날이었죠.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도시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감탄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드라이브 하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당신과 함께 오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런 풍경을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그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요. 혼자였다면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당신에게 미안해요. 당신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고마워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록 제약이 많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가끔은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손도 잡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의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싶기도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한 그런 감정이었죠.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초인종이 울릴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공간에 그를 모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꽃도 사고 평소 만들어 보지 않던 요리도 해봤어요.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며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 봤죠. 너무 오래된 것 같나? 인테리어가 촌스럽지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어서 와요. 문을 열어주며 웃었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럽게 물었죠.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 밝은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하며 기다렸는데 그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컵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제 가슴도 두근두근거렸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헤어지자는 말은 아닐까 싶어서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희 회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지점으로 발령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부산요? 언제요? 다음 달 중순쯤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확정된 건가요? 혹시 바뀔 수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물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어요. 거의 확정이에요. 승진도 함께라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의 답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한다니. 겨우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헤어지기는 싫어요. 저도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부산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가끔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테고 무엇보다 민수한테 들킬 위험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도 조심스럽게 만나왔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더욱 어려워질 게 뻔했거든요. 그럼 정말 끝인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어요. 서로의 호흡이 빨라지고 몸과 몸은 뒤엉켜 절정을 향해 치달았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저의 그곳은 뜨끈하고 질척한 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나른하고도 몽롱한 상태로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이런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어요.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이별을 앞둔 상황이지만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며칠 후 정말로 그의 발령 소식이 확정되었어요.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깜짝 놀라며 부장님이 부산으로 가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라고 말했죠. 저는 애써 덤덤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거든요. 부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는데 아쉽네요. 아들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좋은 분이셨어. 승진도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이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갔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첫 만남 때의 설렘 대신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그의 말에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부산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분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혹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제가 희망적으로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의 현실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헤어질 때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섬세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을 생각하며 고른 거예요. 가끔 이걸 보며 우리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정성 어린 선물에 감동받았어요. 그는 부산으로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거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익숙해진 일상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와 문자를 주고받던 시간이 되면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들한테 더 신경을 쓰고 평소 미뤄두었던 일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가끔 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요. 잘 지내세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답장을 보내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부산 생활에 적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지만요. 지금도 가끔 그를 그리워해요. 특히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강변을 혼자 걸을 때, 처음 함께 갔던 미술관 앞을 지날 때면 그와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되찾았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보고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어요. 그와의 만남이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들은 아직도 가끔 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라고 아쉬워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저에게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그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아들도 많이 성장했고요. 때로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와 만나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가 주었던 목걸이를 지금도 가끔 착용해요. 거울을 보며 그 목걸이를 만질 때면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이걸 보며 우리 시간을 기억해 달라던 그의 말처럼 그 목걸이는 소중한 추억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와의 추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서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금기적이지만 진실했던 감정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과 조건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감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